현대차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5.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92전이고 PBR은 2.59입니다. 외주비하고 에너지비를 좀 공개해 줬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차 사업 개요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표현된 게 있고요. 사업보고서에 표현된 게 있는데 Manufacturing Excellence, New Product Innovation, 현대 앤드 제네시스, Advanced Technology and SDV는 뭔지 안 찾아봤습니다. Investing for the Future and Innovative, 파트너십을 통해 당사만의 유연한 시장 대응 역량 기반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2026년도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1분기 하향세를 보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70만 원으로 289.1%나 상승했습니다. 1년 전보다. PBR은 2.59로서 191%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 내역은 현대모비스가 22.36%, 국민연금공단이 7.76%, 정몽고씨가 요거는 타입 5.7%인데 이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외국인이 26.87%입니다. 최대 주주보다 더 많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익배당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스로프트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이 18조 5,526억 원, 3.5%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2.8%가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6.3%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가 3.3% 증가했습니다. 스루프율은 14.2%가 하락했고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6,192억 원으로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금액상으로는 65.7%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41억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조 2천억 원, 재고회전율 18.86회전으로 1.9회전이 향상됐습니다. 재고회전율이 올라간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67.8%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합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조 2,153억 원으로 연초 재고보다 786억 7,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15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었죠. 매출이 감소 4% 했는데 2%뿐이는 못 내렸다. 요거 4% 정도 내려가야 바람직한 재고관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년도에는 너무 올랐어요. 재고가 증가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회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57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12조 5,289억 원,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조 453억 원, 31억 원, 3.5%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조 4,94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조 7,837억 원을 뺀 2조 7,100억 원대가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은 82%로 0.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왜 모순이 나오는 거는 저는 재고 회전율을 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재고 증감의 비교 검증입니다. 이 WCI가 마이너스면은 요게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갭이 1,54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은 그 현대차이들이 요걸 플러스로 표현해야 될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매출원가를 줄이려고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544억 원이 나는데 상품의 증감액, 상품은 안 들어간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도 1분기는 맞거든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그러면 1,515억 원이라는 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만큼 부실하게 했느냐? 현대차가 그런 회사로 저는 생각하고 싶진 않고 매각 예정 중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재고 자산이 1,515억 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좀 좋게 일단 생각해 주기로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현금 흐름표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이게 74억이 참게 되면 1,5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재고 평가 손실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1분기는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전년도에는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1분기에 와서 왜 그 추적이 안 되게 갭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1조 9,340억 원이 집행이 돼서 6.6%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은 72,598명으로서 2,539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또 내려갔어요. 3.4%로. 고임금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좀 대거 나간 것 같은데 안 뽑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대차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은 올라갔어요. 10.1% 노동 생산성이 노동 분배율도 31.6%로 8.8%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은 뭐 바람직할 수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노동 분배율이 역구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기타로 다 비용을 몰아버렸어요. 11.6%나 증가했습니다. 3조 원대 3천억이나 증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직영 인원 말고 그 협력업체가 그 공장에 와서 일하는 외주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 외주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에너지비는 얼마나 쓰나 전기,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가상각 인건비,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 금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러니 계열사들이 나쁜 것만 따라해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비스켓의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 매출 채권 수금속도 3개월에 2.8회전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수금한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3회전으로 조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낮습니다. 현금 보포율 16.5%로 많이 내려갔네요. ROI 두펑 자본 회수율 0.9%로 1.7% 하락했습니다.
어,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이런 상승해야 이 반증 추론을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아쉽게도 현대차는 직전의 납품 단가의 원재료 가격이 아닌 기초 소재를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15.3% 상승했습니다. 틀리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2.7%, 대형 상용이 그 36.8%나 크게 내려갔거든요. 이게 맞는 금액이라면 이게 그 3억 5천에 팔던 게 어떻게 1,350만 원 내려가고 8,500만 원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전기차가 그 중국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런 건지 어쨌든 그래서 요걸 빼고 계산하면 제외하면은 판매 가격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승용차 보면은 5,600만 원에 팔죠. 그게 해외가 8천만 원에 팝니다. 자, 이러면은 옛날에는 국내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해외는 덤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올시다라는 게 요거 승용차 하나만 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싸게 팔고 수출은 비싸게 받아먹는다. 애국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했죠. 판매 가격 하락했습니다. 상대적 하락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증은 실패입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의 분식회계 가정 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 EAT 세후현금 순이익 2조 4,127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었죠.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이 아니고 유출된 돈은 3,419억 원이 나갔습니다. 최종 1조 4,68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로 돈이 많이 나갔을까요? 잉여현금 흐름을 보면은 채권자한테 1조 1천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8%로 1.8%면 뭐 이거 부채가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8,687억 원 집행했습니다. 이익배당률 1.2%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전체 잉여현금 흐름은 거의 2조 원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갚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주들한테는 이익배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비유동자산에 5,800억 원을 썼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1.6%로 조금 올랐고요. 잉여금률도 조금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1 더하기 300% 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 올해 74조 2,100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300%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74조 2천억 한다. 근데 이것을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한번 이제 신규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책상을 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66조 6,900억을 해야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인 운영경비를 다 소화를 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매출액이 66조 거의 7천억 원이 돼야 그때부터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50이니까 보통 아까 1 더하기 300% 했는데 한 4분기나 가서야 3분기 끝나고 9월 말까지는 팔아봐야 그냥 똔똔이고 한 3개월 그거 판 게 그냥 남는 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익 분기 전까지는 덤핑하지 말라.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실행계획, 요거를 뭐 어떤 고급 럭셔리 차라고 하죠. 한 대에 7,421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한 250만 원 남습니다. 이익을 더 내자. 재고 회전율을 20회전까지 올리면은 매출 효과는 7,867만 원 돈으로 올라서 영업이익은 350만 원, 거의 110만 원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추가 매출을 4분기에 더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가 회계 기준 재고가 5% 감소했을 때하고 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계획을 해보게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사원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백데이터만 달라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재료비 일반적으로 다 부풀립니다. 5,015만 원 재료비 요만큼 들어가지, 가공비 1,090만 원, 그래서 제조 비용이 6,105만 원이야. 여기에 판매관리비가 우리가 1,115만 원이나 들어가잖아. 그러면 합계액이 우리 원가가 최종 원가가 7,220만 원인데 우리가 240만 원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7,46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스루프 쪽에서는 7,421만 원도 낭낙히 남는다는데 뭔 얘기야? 그랬더니 그거 하면 원가 회계로는요, 200만 원도 못 벌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처럼 이 판매 금액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한 260만 원, 한 68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스루풋은 247만 6천 원 남을 때 재고가 감소하면 원가 회계는 190만 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고, 재고 증가할 때도 220만 원뿐이 안 남는다. 워낙 싸게 팔게 되면은. 그 싸게 판 게 아니에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싸게 판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루풋만큼 매출을 올린다 하면은 재고 감소, 추가 생산 안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 스루풋 회계보다도 한 90만 원 적게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출을 하지 말고 생산만 감소시켜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생산을 5% 감소하면요 5조 원이 남습니다. 생산을 증가하면은 7,700억 원이 적자가 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고리즘 제대로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이건 증가하고 재고 생산을 더하게 되면은 매출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덤핑을 하면은 바로 덤핑한 만큼 적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자료를 저는 제시를 하는 거죠. 템플릿 자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생략하는 중에 현대차도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제가 쓴 책이고요. 절작입니다만
안 팔렸습니다만 너무 일찍 책을 낸 모양이죠. 두 갈래길, 저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루프 웨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